자, 그 다음 이제 21번 가시죠.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등기부 시험 문제 이 부분은요, 최근에 한 2, 3년간 나왔던 뭐 공무원 시험 문제, 또 우리 법무사 시험 문제를 좀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낯선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풀어보시고, 대신에 이제 다른 시험 나왔던 지문들은 우리 시험에서 그냥 갖다 쓴 경우가 곧자리 있습니다. 자,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21번. 자, 다음 중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을 열거한 것은? 보시면 1번. 유치권 등기할 수 없죠. 판매권 등기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할 수 있고. 2번. 자, 부동산 점유권 등기 못하죠? 자, 그거 빼야 되고요. 채권 담보권 요거 세개 추가된 조항입니다. 등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분묘기지권 지워야죠. 등기할 수 없고. 4번에 이제 가시면 채권 담보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끝에 이제 부동산 사용 대차권 이거 등기할 권리가 아니죠. 자, 답은 5번. 전세권, 구분지상권. 그다음에 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여기 보시고 이것도 쉽게 고르셔주면 돼요. 뭔가면 우리 흔히 표현하는 권리질권. 그 권리질권이 이제 저당권을 질권에 표현한 거죠. 근질권에 표현하는데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5번 지문은 넓게 보셔서 그렇게 하세요. 이제 권리질권 이렇게 보셨고 뭐 이런 문제도 현재 요거 이제 법무사 시험 문제 옮겨놨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보시고 22번. 자,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 등기할 수 있는 사항끼리 짝지어 놓은 것. 자, 22번은 이제 이거예요. 보세요. 뭔가면 우리 수업에 저희가 나오는 거 이제 보시면 우리 그거 기억해야죠. 그 일물일권주의 그 예배라는 표. 자, 보세요. 뭔가면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일물일권주의. 자,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배.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려볼게 보세요. 여기가 이제 부동산의 일부. 또 하나가 이제 권리의 일부. 또 권리 일부가 다른 말로 지분. 이렇게 떠올려 놓고요. 보세요. 일단 잘라놓고요. 앞에가 이제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비교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해당되는 권리. 앞에가 용의권. 또 구분되는 게 이제 처분행위. 또 보시고 이제 자, 처분행위 그러면 대표가 두 개 나오죠. 대표 소유권이죠. 또는 저당권 설정. 자, 주의하세요. 요 두 개가 제가 대표입니다 그랬어요. 둘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자, 보시고 또 이제 여기 처분행위에서 요거 말고요. 포함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얘들도 다 포함돼요. 이렇게. 또 그것도 들어와요. 가등기 파트.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분행위 개념을 이렇게 넓혀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자, 부동산의 일부의 용의권은 돼야 안 돼.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되죠. 그다음 이제 부동산 일부의 처분행위는 요게 X.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의 용의권은 지분은 토지 점입니다 그랬죠. 점을 사용 수가 안 돼요. 돼야 안 돼. 있을 수가 없지.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내 지분 팔자. 그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 표가 등기에서 크게 한 4번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그 결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그 문제예요. 자, 볼게요. 자, 22번. 자, 등기할 수 있는 것끼리. 자, 1번.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X죠? 그 옆에 지분에 대한 가압류. 요거는 돼. 지분 여기 있잖아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처분행위니까 되지. 이렇게. 자, 앞에 건 X고. 그럼 이제 2번.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안 되죠. 그럼 또 지분에 대한 지상권? 이것도 안 되지.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요거는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되죠. 답은 3번이네요. 3번. 4번 건물 일부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도 처분행위니까 일부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권? 요거는 되고. 이렇게. 그럼 5번 토지 일부에 대한 가등기? 토지 일부의 가등기. 가등기 넓혀 처분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토지 지분에 대한 전세권, 지분에 대한 용의권 등기할 수 없다지. 이렇게. 그래서 그 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등기에서 한 4번 나와요. 크게.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X 나왔네. X란 말은 등기할 수 없죠. 몇 호 위반? 요거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표는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23번.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작년도 법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번. 자, 건축물 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보유를 신청할 수 있다. 줄거놓으세요.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다. 조적조라는 말이 지방공사 했다 그 말이에요. 지방공사를 한 컨테이너 구조니까. 정착됐고 지붕 있고 벽 있지. 등할 수 있습니다. 2번.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물로서 독립된 건물로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를 할 수 있다. 자,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자, 토지적 정착됐어요, 안 됐어요? 돼 있죠. 지붕이 있다 없다. 있고 벽이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게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가 아니고 건물의 외관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건물의 외관. 3번. 자, 해수면 위에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 지면에 설치한 다음 Hb 형태의 기둥을 고정시켰다면 이런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유를 할 수 있다. 요거는 뭔가면요. 바다예요, 바다. 자, 바다인데 자, 바다에다가 이렇게 HB를 이렇게 세웠어요. 철골 이렇게 HB를 세우고 배를 여기다 딱 세워놨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정착은 정착인데 좀 부실하죠. 우리 이렇게 하죠. 이건 아직까지는 우리는 배예요, 배. 만약에 이 배를 땅으로 끌어올려서 땅에다 정착을 딱 시키면 그때는 등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는 토지 정책 관련해서 안 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등기할 수 없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자,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보증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하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굴착한 토굴 건물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다. 각하. 5번. 대한민국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대선은 보증등기를 할 수 없다. 자, 현재 이제 우리 이렇게죠. 현재 등기할 물건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죠. 모든 토지 건물은 아니고 사건의 목적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아직 등기할 수는 아직은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해서 이제 거기 가지고 23번 그런 지문들 즐겨 이제 뜨는 지문들입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24번. 자, 등기 기록, 등기 부에 관한 거. 자, 옳지 않은 것. 1번. 자, 갑구와 얼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산을 둔다. 우리 수업 시간에 등기부 그랬죠. 갑구 그림 이렇게 써요. 갑구 그림은 제일 앞에가 이제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산을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갑구 양식은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 등기 목적이라는 게 각종 등기 제목 그랬죠.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2번.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 원칙이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러면 문제는 구분 건물의 경우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는 지켜지 안 지켜줘요. 지켜지고 잇따라야지. 그래서 뭔가 이걸 다 묶어서 이제 1등기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번. 자,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일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종류란, 대지권의 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산을 둔다. 요게 X. 자, 보세요. 우리 이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인데,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진명을 떼면 크게 이제 4개 부분을 줍니다. 자, 앞부분이 뭐예요? 앞부분이 일동 건물의 표제부. 101동의 표제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01호의 갑구와 을구. 이게 이제 1등기 기록. 특이한 거 표제부가 2개입니다. 일동 건물에 관한 거, 구분 건물에 관한 거 2개. 또 여기서 이제 일동건물 표제부 다 잘라야죠. 그래서 일동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일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그래서 요명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토지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 하나 토지, 일련 번호.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구분 건물 301호 표제부. 또 짤 아래 위로. 위에는 뭐다?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01호에 관한 거.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또 대지권의 표시. 어떤 사항 적어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거 뒤에 보시고 보세요. 요 두 개는 반드시 명칭. 그다음 이제 등록 사항들 반드시 기억 있어야 돼요. 이렇게. 3번은 X. 그럼 4번. 자, 등기부 전무들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복구, 손상하기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자, 등기부의 복구나 손상하기 처분 명령권자는 누구? 요 이제 대법원장. 대법원장이고 요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이게 이제 그걸 위임돼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한테. 5번. 등기부의 점토들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서운영 책임관은 등기부 부본자를 위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해야 한다. 자, 기억하세요. 등기부 복구란 말은 등기부 없어졌죠? 복구할 때 근거 서류는 뭐다? 거기 등기부 부본 자료. 부본이 그거예요. 복사본. 이렇게. 그래서 자, 등기 기록에서 이제 여기 구분 건물 등기록.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25번.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또 나왔어요. 자, 판결 파트도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자, 보셔야 돼. 자, 1번. 자, 중재 판정 외국 법원에 의한 등기 신청은 집행 판결문을 첨부해서 제공하여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중재 판정이나 외국 판결이죠. 이것도 이제 좀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집행문이랑 집행 판결을 다시 첨부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번 지문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 언급될 조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2번. 자,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관한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 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공정증서. 자, 중요해요. 우리 흔히 이렇게 써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가 갖고 와야죠. 판결서고 판결에 준하는 거.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는 판결서로 봅니다. 근데 공정증서는 판결서가 아니에요. 그냥 공문서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그 공정증서는 X. 요거는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3번. 가처분 결정에 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 권리자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왜 없습니까? 떠올리세요. 왜 없어요? 이유 알아야 돼요.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은 어떻게 등기한다? 법원에 촉탁으로 등기한다지. 촉탁이잖아요. 가처분이니까 가압류니까. 촉탁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또 4번.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 한계 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그랬죠. 5번. 확정되지 아니한 가지변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하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자, 여기도 중요한 말. 확정되지 아니한 이 말이 포인트예요. 뭔가 보세요. 우리 수라기 이렇게 써요. 법원서 판결 딱 떨어졌어요. 판결이. 그럼 이 판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요. 판결 떨어지면 2주가 불복 기간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 2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 그래서 요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하면 판결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효력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 2주를 무사히 경과해야 판결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보세요. 우리 언제나 판결에 대한 등에서 말하는 거는 판결 언제나 확정된 판결입니다. 확정이 돼야 효력 발생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 25번 문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법무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을 빼고 나머지 2, 3, 4, 5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시험에서 주로 이제 등장하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26번.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체크하세요. 등기필 정보 부존재. 자, 그럼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정식 명칭? 등기 의무자의. 그 다음 권리에 관한. 그 다음 등기필 정보.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정식 명칭이에요. 이렇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자, 문제 보시면 자, 1번. 자, 의무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이 포함된다. 본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2번. 자, 법무사 본인이 해당 신청을 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수로 작성할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내가 내 거 쓴다. 좀 문제 있어요. X. 작성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3번. 자, 신청서 또는 유임장에 표시된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이 공사무에 출석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본인이 가야 돼요. 본인이 직접 가거나 법정 대리인 가거나. 제가 산업시켜서 확인받는다. 이건 의미가 없죠. 이렇게. 3번이 X. 4번. 등기 의무자가 등기에 출석하여 등기로부터 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에 등기자는 확인조서 작성하고 이를 기명단위 하여야 한다. 출석했을 때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조서. 그 다음 5번. 등기별 정보는 등기에서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요건데 이제 여기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요.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과거에는 잘 나왔었어요. 지금은 좀 뜸한데, 자, 기억하세요. 자, 요 파트는 문제가 나오면 크게 기존에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등기할 때는 정보를 제출해야죠.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 나왔어요. 등기별 정보의 불제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불제출은 따지면 되겠죠. 첫 번째, 등기하러 하는데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정보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뭐,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이렇게. 두 번째는 권리 등기가 아닐 때. 권리 등기 아니란 말은 표시 등기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죠. 판결에 의한 등기나 또는 이제 촉탁 등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였어요. 불제출. 그래서 붙였고 또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정보를 잃어버렸어. 이제 정보를 멸실, 분실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그럼 이제 을이갑한테 야, 등기하기에 정보 가지고 와 이렇게 했죠. 근데 갑이 시굴더니 그래요. 정보 이거 잃어버리고 없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재발급은 등기소가 해줘야 안 해줘요? 재발급 절대로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뭔가 이제 방법이 필요해요. 오늘 문제가 이제 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요. 첫 번째요. 나중에 을이 등기할 때, 을이 등기할 때 갑이 출석을 해주면 돼. 갑이 출석 딱 해가지고 등기한테 얼굴 딱 보여줍니다. 나다. 왜? 그러면 신분증이랑 비교해주면 등기한이 신분증이랑 얼굴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첫 번째, 직접 출석한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 갑이 이제 변호사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위임 확인 정보 작성하면 돼.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 받으면 돼요. 이게 방법 세 가지예요. 자, 기억하세요. 자, 정보를 멸실했을 때 방법이 세 가지 있더라. 뭐? 첫 번째가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가 공증서 부본. 방법 세 가지. 그리고 또 자, 옛날에 인용되던 인후보증서 있다 없다? 그거는 없어졌어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 문제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불제출과 멸실 두 개가 줄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자, 등기 예규 요것도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등기 예규까지. 그래서 예규도 한 번씩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 27번. 자, 등기 신청지 첨부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006년 1월 이후 출국고 하나. 두 번째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정보 매매 계약서 체크하고 또 하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요 중개사법 시간에 그거 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군구 내면 확인하고 돌려주죠. 그게 이제 거래 신고 필증이에요. 그거를 등할 때 가져가야 돼. 그러면 거래 신고 필증. 자, 여기에 쓰인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거래가액의 등기. 근데 이 거래가액 등기는 아무 때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첫 번째 요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매매계약서를 원인정보로 해서.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 세 개를 충족하면 그때가 등기합니다.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이렇게. 그 다음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 기재된 부동산이 한 개라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신청 정보에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때는 목록 첨부해야 돼요. 보세요. 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고 필증이 한 개만 나와. 근데 예외적으로요. 요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아울러서 한 개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매매 목록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기억하세요. 원칙은 요거 하나만 나와요. 신고 필증. 근데 예외적으로요. 목록이 하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이렇게요. 해당 부동산이 2개 이상인데 또는 부동산은 한 개지만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인데 그때 이제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개를 같이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표기 기억하세요. 원칙은 한 개만이에요. 신고 필증 하나만인데 예외적으로 목록에다가 신고 필증에다가 매매 목록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더라. 목록이 언제 필요한지 그 2개를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2번이 X. 그 다음 이제 3번. 자, 등기를 신청할 당시, 등기원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허가된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증을, 토지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해요. 일반적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이 토지의 허가는 계약 체결 시, 등기 시, 전 구간에 오를 때 그때 받아요. 전 구간 다. 만약 일시라도 토지의 허가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는 요한다, 안 요한다? 안 요한다라고. 이게 이제 유명한 판례예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4번 등기 기록이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정보를 첨부적으로 제공한다. 체크하세요. 주민등록표 정보. 요거는 이제 새로운 등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보존, 설정, 이전기 할 때 권리자 거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번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원인 정보가 집행유예는 판결서 등인 경우에는 판결서나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세요. 검인 나오면 떠올라야죠. 검인 요건 뭐죠? 검인 요건 2가지. 뭐?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할 때 이때가 이제 검인 받아야 돼요. 근데 또 보세요.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기할 때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이라면 검인은 받아야 말아요. 검인은 다시 받아야지. 그래서 가장 쏟기 좋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서류 파트는 내용을 좀 많이 좀 줄이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서류 파트는 아마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여기 등기필 정보 가장 비중 높아요. 또 하나가 인감증명. 나머지 서류는 그냥 한번 이제 입시험에 내면 지문들 한번 쭉 확인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거래신고 필증 요것도 시험에 간간히 떠요. 우리 시험은 안 나왔어요. 18회 시험 나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매년 뜨는 사항입니다. 그 1번과 2번 지문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28번. 자, 토지 하필 등기. 자, 옳지 않은 것. 자, 하필 파트도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특이하게 돼요. 올해 공무원 시험 문제, 법무사 시험 문제 하필 등기가 다 나왔어요. 문제가. 우리 시험도 하나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일단 그렇고. 자, 옳지 않은 것 1번. 하필 등기는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하여 할 수 없으므로 새로 개설하여 하필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자, 보시면 현재 이 뜻이에요. 하필 등기하게 되면 토지가 2개죠. 뭐 10회 전, 11회 전 하필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요? 한 개를 합치고 등기부 없애야 돼. 없애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필 등기는 새롭게 등기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존 등기부에다가 10번지에다가 7번지를 붙여버리고 7번지 등기부를 요 등기부 요걸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그 뜻입니다. 이렇게. 1번은 이상 없고 2번. 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 저당권 설정이 된 토지와 추가 저당권 설정이 된 토지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자, 추가적 공동저당이죠. 하필할 수 없다지. 그렇게 나와야죠. 창설적 공동저당만.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하필할 수 있고 추가적은 하필할 수가 없다. 3번. 수필지 토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하필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세 설정된 토지 하필할 수 있다, 없다? 하필할 수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 했잖아요. 하필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외의 등기가 없을 것. 간단하게 저당권 등이 없을 것.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도 하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자, 수필지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척탁에 의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줄 그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 그러면 우리 흔히 하던 말 창설적 공동대장은 하필할 수가 있죠. 창설적은 돼. 근데 요거는 창설적 공동 가압류네. 하필할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게요. 보세요. 지금 법에서 창설적 공동대장은 하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이외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은 X. 합의할 수 없다? 맞는 말.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창설적 공동저당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자, 관계업령에 따른 합병을 마친 후 합병 등기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승낙이 있어도 해당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들은 하필로 토지를 공유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자, 잘라봐야 돼요. 자, 여기 줄기 다시요. 자, 법령에 따른 합병에서 마친 후 딱 자르세요. 그리고 하필 등기하기 전 자르고. 자, 이 말이에요. 토지가 지금 10일이죠? 지금 둘 다 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갑거고 여기도 갑거다. 그럼 보세요. 소유가 동일하니까 합필할 수가? 보세요. 그럼요. 합필할 때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당연히 대장 먼저. 그럼 이제 갑이 소관청에 딱 가서 합필을 신청을 딱 했어요. 근데 이상 없으니까 합필해줘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대장을 묶었습니다. 자, 경계 싹 지우고 10일에 전 지웠어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지금 대장은 묶어놨어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2개죠. 근데 보세요. 그럼요. 등기상으로는 2개인데 이렇게 했어요. 갑이 을한테 요 토지 하나만 을한테 팔았어. 소유권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갑고 올 거죠. 합필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현재 등기상으로 2개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기소에 딱 가서 합병을 신청을 딱 했어요. 합필을. 그럼 등기한 얘는 원칙 합병해 줄 수가 없죠. 왜? 갑거랑 을 거니까. 소유가 틀리니까 안 되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요 을이요. 나 이 토지 갑이랑 공유로 소유하겠다. 공유. 을이 승낙을 하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2개 묶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포인트가 2개 썼어요. 첫 번째, 대장을 묶었고 이 말이 포인트예요. 또 하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하필 받아주자 그 말입니다. 묶어서 갑과 을의 공동소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하필의 특례사항입니다. 특례사항. 그래서 기억하세요. 올해 시험에서 이제 한 번쯤 답으로 뜰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29번. 자, 표제부 등기. 틀린 것은. 이제 표제부 등기하면 좀 묶어놨어요. 그냥. 자, 첫 번째. 자,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죠? 우리가 추정력 그러면 그렇게 해서요. 추정력은 권리의 추정. 표시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2번.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수 없다. 표제부에 가등기? 없죠? 가등기도 언제나 권리등기만이니까. 이렇게. 3번. 표제부 등기는 무효등기 유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표제부 유형. 건물이 무너지고 다시 졌다. 옛날 등기부 그냥 쓰자.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표제부 유형은 X. 무효. 4번. 표제부에는 부기등기할 수 없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표제부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게 표제부에 접수일자는 적어요. 접수번호는 안 들어가요. 또 물어봐야죠. 표제부에 접수번호 왜 없을까요? 왜 없다? 표제부 접수번호.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뭔가 우리가 흔히 등기 순을 비교할 때 동순별적 그랬어요.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뭔가 접수번호 요거는 개인의 권리가 난 사항이에요. 권리가 난 사항이니까 굳이 표제부에 적을 이유가 없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제부 등기하면 좀 묶어놨기 때문에 종합 문제 좀 기획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29번 묻혔고, 자, 30번. 이제 강론 파트예요.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옳지 않은 것. 1번. 자, 권리 주체의 변경이나 권리 주체의 표시 변경은 권리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혹시 떠올려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권리 변경 그럼 뭐가 떠올랐나요? 권리 변경? 전세권에서 전세금의 증가. 또 저당권에서 채권액의 증가. 그게 권리 변경이에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권리 주체 변경은 뭐예요? 권리 주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게 권리 주체 변경이지. 또 권리 주체 표시. 주체 표시. 요건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이에요.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꼈으니까. 그래서 자, 권리주체 변경은 일반적으로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고 권리주체 표시 변경은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그러니까 권리 변경이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그럼 2번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가 여부의 판단은 등기부상 형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를 받는가는 묻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게 판단해요. 이해관계인은 등기부 기재 형식상 판단한다. 형식상. 그다음 3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채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의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 제3자가 아니다. 보세요. 선순위에서 채권채액을 줄였어요. 감액. 채권채액을 감액하면 후순위한테 위험성은 아예 없지. 이행이 아닙니다. 이때는. 3번 전세권 변경일을 하는 경우에 전세권 주소권 연장과 전세권 감액을 함께 신청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성을 첨부하지 않아도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요게 X. 자, 보세요. 그럼 여기요. 전세권 일단 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딱 했고 그다음 이제 갑이 병한테 자, 저당을 설정했다. 그럼 이제 을은 전세권자고 1번 병은 저당권자 2번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근데 갑과 을이요. 전세금을 감액을 하면 감액 병한테 위험성이 있다 없다? 위험성이 없어요. 흔하지 않지.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갑과 을이요.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기간 연장하면 위험성은 있죠. 뭔가 한번 보세요. 현재 변경을 하는데 전세금 감액과 기간 연장을 같이 신청하면 결론은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의 변경이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그때는 부기등기지.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해야지. 이렇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기와세 앞으로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둘 다 가능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라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X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권리 변경 등기의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는 경우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부기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이제 승낙서 첨부했으니까 이제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 변경 파트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23회 때. 그래서 이제 그 결론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 31번 말소 회복 등기. 자, 옳지 않은 거. 회복 등기. 1번. 자,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청구는 등기 말소 당시에 소유자를 선고해야 한다. 이제 회복 등기 상대방이죠. 체크하세요.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렇게 해야 회복 의미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그럼 2번. 자, 말소 등기가 법원 촉탁에 의해서 된 때는 회복 등기도 해당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자, 똑같이 이루어져요.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 등기는 회복도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또 보세요. 법원 촉탁을 말소했다. 회복도 촉탁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죠. 3번 가등기가 부족하게 말소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제3자는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 절차에 등기상 이행하 있는 3자이지만 선하기를 불문하고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 이거 좀 기억하세요. 뭔가 하면 이렇게 하죠. 회복 등기할 때 이행인 승낙을 받아와야죠. 받아와야 돼요. 자, 근데 현재 법률에서 이제 회복 등기할 때요. 가등기 말소했을 때 있죠. 그때는 제3자는 승낙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기 불문하고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착하세요. 그래서 3번도 뭐 특이한 지문인데 뭐 가끔씩 시험에 떠요. 다른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한번 보셔야 되고요. 4번 자,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 등기 절차 전제로서 말소돼야 할 것으로 그 등기명의는 이해관계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회복 등기 이해관계인 그랬죠. 요거는 뭔가 하면 회복 등기를 했을 때 등기부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만 대상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만. 지금처럼 회복 등기 했을 때 사전에 미리 없어질 등기다. 없을 등기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자, 5번. 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등기가 이전 등기가 부조건 말소된 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을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병은 이해관계인은 제3자이다. 4번과 5번이 똑같은 지문이에요. 4번 해설이 5번입니다.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했어요. 소유권이요. 갑에서 을 앞으로 자, 소유권 넘어갔고
근데 거기에 갑이 몰래 가서 의뢰 등기를 불법 말소했어요. 말소.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갑에게 돌아왔지. 그럼 갑은 뭐 한다? 얼른 팔아야지. 병한테. 다시 소유권이자. 시켜버렸어요. 자, 근데 을이 딱 보니까 자기 등기가 지워지고 없어졌죠. 자, 우리 맨 하던 말.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효력이 존속이지. 근데 기록이 없잖아요. 을은 뭐 해야 돼? 회복 등기해야지. 근데 뭔가 문제가 한 개의 물건에 소유자가 을, 병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을이 회복 등기할 때 우선적으로 병의 등기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먼저 지워줘야 돼. 그럼 봐요. 회복이 앞서서 미리 지워질 등기니까 병은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그렇죠? 불쌍하지.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불쌍하대요. 근데 주의하세요. 불쌍한 거랑 이해관계는 별개 문제예요. 뭔가 하면 자, 소유권 회복할 때 소유자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회복에 앞서서 먼저 병의 등기는 먼저 지워질 등기예요. 먼저 지워지고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하고 다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야죠.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병은 불쌍하긴 하지만 회복 등기의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포인트예요. 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회복 등기를 딱 했을 때 등기부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 거를 묶어놓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 회복 등기 파트 아직은 출제 비중은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제 뭐 기본적인 용어니까 거기 있는 용어들은 쭉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32번. 유증. 옳지 않은 건. 자,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과반 수량의 유언집행자 등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절차에 동의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등기에서. 그 다음 이제 2번. 자, 유증으로 인한 등기성을 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 또는 등기 일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 이유. 자, 유증 등기는 포괄 특정은 불문하고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이제 공동 신청이니까 뭐 가져와라? 등기 필 정보. 이렇게.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성에 상속인이 맞춰진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다? 아니죠. 등기 미리 됐죠? 일단 그냥 상속인 그냥 넘겨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 이제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 자, 이유. 유증의 흑발 생식은 언제? 사망 시.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도 없다. 5번.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중의 경우에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한 포괄 중의 등기 할 수 있죠. 자, 보시고 이제 껴세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맨날 보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갑이 유언을 딱 했어요. 내가 줄 거들라. 자, 을병정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주겠다. 3분의 1. 요거는 포괄 특정. 3분의 1이니까 포괄이죠? 보세요. 갑이 자기 재산을 을병정에게 포괄이중을 했다. 그럼 을병정 얘는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럼 을병정이 이제 포괄적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등기한다.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을이 가서 전원명의로 등기한다. 을이 전원명의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을이 가서 자기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한다. 요거는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끝에 두 개 포인트. 자, 또 이제 보세요. 갑으로부터 지금 을병정이 포관리중을 딱 받으면 을병 사이에는 내적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냥 갑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거지 각자가 개별적 권리예요. 개별적 권리. 그렇기 때문에 1인이 전원명의는 X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은 된다. 이렇게.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보세요. 갑이 을병정에게 유증을 딱 했다. 근데 해당 도안이 미등기인 수도 있고 이제 기등기인 수도 있다. 그러면 미등기 토지를 갑이 을병정에게 포관리중할 수 있고 특정유증할 수 있죠. 잘라야 돼. 보세요. 이건 미등기 토지를 갑이 을병정에게 포관리중을 딱 하면 포관리죠. 이때는 이제 을병정은 무슨 등기한다? 일단 을병정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왜? 포괄승계는 상속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근데 미등기 토지를 갑이 을병정에게 특정유증하면 어떡한다? 특정유증은 일단은 이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해야지. 이렇게 차이점이에요. 또 이제 보세요. 자, 기등기 토지를 유증했다. 그러면
이 재산은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간다. 갑으로부터 바로 넘어간다. 그렇지. 갑으로부터 바로 넘어가야지. 왜? 갑이 준 거니까 이렇게. 근데 모르고 상속인이요. 자기 명의로 상속을 했어. 먼저. 그럼 상속인은 보세요. 상속인 말소하고 넘겨야 돼요. 상속인 그냥 넘겨주면 돼. 상속인 그냥 넘겨주면 되겠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파트는 문제가 나오면 그 두 가지예요. 요거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등기, 미등기 구분하든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3년 전에 개정된 개정법률이에요. 시험에 매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특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33번. 자, 이거 이제 진정명의 회복. 자, 옳지 않은 것. 1번.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시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 등기면을 상대로 진정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받아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경우 신청은 수리해야 한다. 줄 그세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시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뭔가 하면 지금 명칭이 지금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 원칙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등기가 미리 있었어야 돼. 있었고 다시 등기하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신청서에 등기원인 일자로 판결 확정일을 기재해야 한다. 자, 중요한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 등기원인은 뭐예요? 등기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원일자는 없어요. 어차피 새로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원일자가 없다. 포인트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에 자, 진정의 회복 등기할 때 토지걸 허가서 제출할 필요가 없죠. 4번에 농지증 필요 없지. 그러면 자, 진정의 회복 등기할 때는 토지걸 허가서 농지증 왜 필요 없다. 어차피 새로운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걸 허가나 농지증, 검인계약은 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 5번 지적공무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은 수리해야 한다. 이것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과 5번이 뭐 기본 지문이고요. 자, 그거 기억하세요. 어차피 답은 간단해요. 진정의 회복 등기할 때 등기원인은 진정의 회복, 원일자 없다. 그거 하나. 또 그리고 진정의 회복 등기할 때 토지거래가서, 농지증, 검인계약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4번. 34번에 보시면 이제 권리소멸 약정 등기죠. 자, 이 파트도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요. 지문을 자꾸 떠요. 지문으로. 그래서 좀 하나 뽑아놨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권리소멸 약정이란 등기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지 조건 또는 종기 등을 붙인 것을 말한다. 자, 일단 소유권 넘겨주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권리는 원상복귀한다. 또 소멸한다. 이렇게 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권리소멸 약정입니다. 2번. 자, 소유권 등기 신청서에 권리소멸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서 판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별개 사항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권리소멸 약정 붙어 있어도 거기다 판매 등기를 또 붙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등기관이 권리소멸 약정 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시 등기에 부기를 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권리소멸 약정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은 해지한다. 달았죠? 그거 이제 권리소멸 약정 등기입니다. 이게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다음 4번. 자, 권리소멸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약정에 따라 해당 권리가 소멸했을 때는 권리등기의 말소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아니죠. 권리등기인데? 권리등기니까 공동단독.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지.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도 요 문장이 출제됐었어요. 요 문장 한 개 이제 하나가. 그 다음 5번. 자, 권리소멸 약정은 이를 등기원인 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과되어야 하고 별개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 약정은 여기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소멸 약정이란 말은 원래 주된 계약을 하면서 당연히 따라가는 계약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따로따로 한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별개 계약 보셔야 돼. 그래서 보셨고 그 34번 그 지문들 잘 좀 파가지고요. 우리 시험에 그거 나왔어요. 권리소멸 약정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한다. 그건 뭐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소멸 약정했을 때 말소등기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한다.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도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지문으로 가끔씩 떠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35번. 자, 규약상 고용 부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자, 규약상 고용부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100일 우리 수업시간에 이렇게 써요. 수업시간에. 자, 아파트 가보니까 101동인데 집집마다 애들이 10명이다. 도저히 못 살아요. 그래서 회의를 딱 했어. 우리 101호 사가지고 101호 놀이방 쓰자. 101호 사가지고 이제 놀이방 써요. 그러면 요 101호가 이제 뭐다? 이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지. 그러면 101호 등기부에다가 요 건물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 등기하면 이렇게요. 101호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딱 적어요. 위 건물은 규약상 공용 함 딱 이렇게. 그러니까 표제만 딱 둡니다. 갑골구는 권리다 지었죠? 말소한다. 갑골구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주의하시고. 그럼 2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공용부를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이 단독 신청한다. 갑. 3번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는 전유 구분 소유자의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301호 소유자예요. 그럼 나도 이제 요 101호에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 갖고 있죠? 내가 301호를 팔면 지분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4번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보세요 이제. 공용부분 쓰고 있어요. 한 10년 지났어요. 놀이방에 노래들이 없어. 그때도 이거 놀이방 해야 돼요? 규약을 폐지하죠. 규약을 폐지한다 주기가 전유부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놀이방 안 쓰고 이제 규약 폐지했으니까 전유부분 됐죠? 그럼 그때는 요걸 을이 샀어. 그럼 을 얘는 이제 101호 소유자죠. 얘는 가서 이제 보세요. 101호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왜? 왜 보존 등기? 아까 우리가 101호 갑골구 다 지웠잖아요. 그럼 갑골구를 새로 만들어야지. 새로 만들기가 뭐다? 그래서 여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이제 5번. 자, 등기한이 규약상 공용부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구의 소유권과 그 밖에 권리가 한 등기를 말소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갑골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갑골구는 떼낸다가 아니에요. 갑골구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갑골구는 권리를 다 지어놨지, 이렇게. 말소한다, 이렇게. 그다음 36번. 용의권 설정 등기. 용의권 파트고, 용의권 파트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1번은 보시면 되고요. 2번.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각 층 면적의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비율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자, 갑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 조정을 할 수가 없다. 자, 지분에 대한 주택권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여기. 지분에 대한 용의권이잖아요. X지. 오케이. X. 그 다음 이제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설정일은 공유 전원이 의무자로서 신청해야 한다. 자, 공유 토지예요. 자, 토지가 이제 자, A, B, C의 공유다. 근데 이 토지에 D가 임차권 들어왔어요. 임차권. 그러면 보세요. 자, A, B, C 중에서 의무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전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토지니까 이제 A, B, C가 이제 의무자 된다. 이렇게. 그러면 권리자. 이렇게. 그 다음 4번은 보시면 되고요. 5번.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금 발행을 못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임차권 기명령을 촉구하게 된다. 이제 요거네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 명령 등기. 그러면 중요한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종료되기 전에. 그렇지. 종료가 된 때지.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이 X. 종료 여부 불문하고 X. 요건 체크할게요. 첫 번째. 종료한 후에. 두 번째. 보증금 반환을 못한 경우. 그럼 이제 법원에 신청을 딱 하고 이제 법원에 촉탁으로 등기한다. 이렇게. 요건 4개. 그래서 36번 용의권 잘 보셔야 돼요. 기본 문제입니다. 37번 근저당권. 자, 옳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이전된 후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말소할 등기 표시인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기재해야 한다. 자, 이전한 후에 말소했죠. 자, 보세요. 자, 또 기억이 나셔야죠,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 자, 이렇게 해서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이제 설정자와 건자. 또 그 후에 을이병에게 물건을 팔았다. 자, 저당권을 넘겼어요. 저당권이죠, 이렇게. 그럼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나중에 저당권을 말소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권리자는 당연히 갑이 돼야지. 등기 의무자는 병. 권리자가 의무자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갑과 병이 딱 가서 의뢰 등기를 말소한다, 병의 등기 말소한다. 당연히 이거 주는 거예요. 이게 주등기와 부기등기예요. 등기부에 의뢰 등기 살아있어. 그래서 뭔가 하면 의무자는 병이지만 언제나 주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주등기가 이제 지워지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답은 1번. 그 다음 이제 2번. 자, 부동산 소유권자가 저당권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때는 저당권이 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원래 저당권의 등명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인 절차 이행을 총구해야 한다. 자, 보세요. 지금 소유자가 저당권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죠. 자, 설정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갑이 의뢰등기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이 갑은 의병 중에 누구 상대로 말소해? 당연히 병 상대로 해야지. 의뢰는 아웃이니까 당사가 아니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디 갔어요? 자, 원래 저당권 등기를 상대로 이게 아니고 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그 다음 3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저당권자가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원래 저당권 설정 등기필 정보 및 저당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자, 여기 등기필 정보는 정식 명칭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이걸 대입시킬게. 여기 자, 설정하고 이전했다. 여기서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의무자는 병이지, 병. 자, 병이니까 보세요. 병이니까 이때는 누구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 당연히 병거지. 병거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필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설정권은 올 거니까 필요 없지. 이전권. 그 다음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근저당권자 및 양수인은 등기 원인을 계약 양도로 기재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했죠? 자, 보세요. 자, 채권채액 10억. 10억이다. 10억이라면 채권채액이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 근저당권자. 근데 의리병에게 근저당권을 넘긴대. 문제가 보세요. 채권채액이 10억이죠. 그럼 문제가 뭔가 하면 요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의른병한테 저당권 양도할 수가 없다가 된다고.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확정되기 전에요. 의리병한테 채권자 지위 넘긴다. 그건 돼, 안 돼? 그건 되죠. 그럼 채권자의 지위 넘길 때 등기원인은 뭐라 적어요? 계약 양도. 계약자의 지위 넘어간다. 근데 보세요. 금액이 확정이 딱 됐어. 7억으로. 확정이 딱 되면 의른병한테 저당권 양도할 수가 있죠. 이때가 이제 뭐다? 확정 채권 양도. 잘라야 돼. 확정 전, 확정 후. 이렇게. 또 확정되기 전에 원칙은 안 되고 계약자 지위 넘긴다. 계약 양도는 되죠. 이렇게. 확정 후에는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맨날 보던 거예요, 우리. 자, 그래서 확인하셨고. 그 다음 이제 자, 5번.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전부를 3자에게 인수한 경우 설정자 및 권자는 그 다음 이제 확정채무 인수 아니고 뭐다? 확정 안 돼. 나오면 안 되지. 전이니까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기재한다. 그래서 자꾸 자르세요. 확정 전, 확정 후 이렇게 비교. 그럼 38번 대지권 틀린 것은 1번 대지권 등기를 할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에 권리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을 부여해야 한다. 대지권 등기가 후에는 분리처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만에 들어온 등기든 건물만에 대한 거다.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2번 자, 대지권 등기 시 그 토지에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에 일동 건물의 표지오 및 전유원 표제비에 별도에 있다는 뜻을 기억해야 한다. 자, 그 문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장인데 토지 등기 위에 별도 등기 있다요. 별도 등기 있다. 요거는 구분 건물 표제비에 하는 거예요. 자, 뭔가 문제 보세요. 현재 자, 아파트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토지 건물의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건물 짓기 전에 아파트 부지를 은행에 담보 정했어요. 저당권. 그럼 요거는 이제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 졌습니다. 그럼 저당권 얘는 건물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지. 나대지에 대한 겁니다. 근데 뭔가 하면 그러면 전용 소유자 얘들은 아파트 부지에 저당권 있는 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요게 이제 토지등기부의 별도 등기인데 요거는 일동 표제부에 한다, 전유분 표제부에 한다. 요거는 전유분 표제부예요. 왠가 하면 일동 표제부에 딱 등기하면 그거 누가 봐야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어디다가? 그렇지. 전유분 표제부에.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301호 표제부를 딱 떼보면 301호 표제부에 딱 써 있어요. 토지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음. 그때는 토지등기부 때 봐야 돼 말아야 돼? 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한번 답으로 뜰 지문입니다. 보셔야 돼. 그 다음 이제 자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대지권을 기록해야 한다. 내가 아파트 301호를 사면 301호만 사요? 토지도 같이 사와요? 같이 샀죠? 그러니까 신청서에다가 건물도 쓰고 대지권도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4번 자, 대지권 등기한 후 건물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등으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무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지권 등기란 말은 토지권을 묶었죠. 묶어놨으니까 건물에 대해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 미친다. 효력은. 5번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을 일을 하지 못한다. 자, 맨날 하는 말. 자, 대지권이란 말은 이거예요.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었다. 대지권이죠. 그럼 대지권 등기한 후에는 토지 건물의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처분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하세요. 대지권 파트는 여기 아까 우리가 한 거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있죠. 등기부 양식. 이거 중요해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나왔던 대지권 개념이에요. 대지권이란 말은 301호 건물과 지분을 묶었다. 대지권입니다. 이렇게. 그럼 39번.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옳지 않은 것. 자,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에 본등기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가압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등기한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에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기한 본등기했다. 중간처분 등기는 원칙은 모두 직권 말소. 그런데 두 개는 제외. 뭐? 첫 번째, 가등기 전에 등기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두 번째,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등기. 이게 그거죠. 자, 2번. 위 일의 경우에 가등기 전에 맞춰진 근저당권의 기해, 임의경매, 개설정 등기. 자,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을 말소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죠? 존속이지. 3번. 위 일의 경우에 가등기 후 분등기에 맞춰진 체납처분에 의한 가압류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을 말소한다. 보세요, 여기서.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완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죠. 그럼 체납처분 요거는 날짜, 체납처분이니까 기준식을 따져봐야지. 단순히 그게 아니고 기준식을 따져서 기준식의 전이라면 존속이에요. 후라면 말소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3번이 X.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기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등기한이 전세권 설정 등기 정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해서 전세 설정에 본등기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전세 설정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용의권은 뭐만? 용의권은 용의권만 직권 말소. 또 위 사의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을 말소할 수 없다? 말소할 수 없죠. 자, 보세요. 우리 지난 3주차 때 열심히 풀었었어요. 이렇게 해서요. 다시 기억하세요. 이제 소유권에서 가등기 기한 본등기했다. 원칙은 뭐다? 모두 직권 말소. 그런데 두 개는 제외. 첫 번째, 가등기 전에 등기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두 번째,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등기. 또 용의권에 관한 가등기에서 본등기했다. 그때는 뭐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 저당권에서 본등기했다? 직권 말소 없다. 그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고 요 39번 요거는 올해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시험과 패턴이 똑같아요. 보셔야 돼요. 40번. 자, 의소유인 A 토지의 등기부에 을의 근저당권, 병의 소유권 정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정의 가압류,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설정 등기가 각기 순차 등기되었다. 자, 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또 머리 아파하시죠? 자, 근데 기억하세요. 요거 우리 시험 기출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건. 자, 갑소유 A 등기부예요. 갑소유예요. 갑소유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을명의의 근저당권. 그 다음에 병명의의 가처분. 그 다음에 정명의의 정이 아니고 자, 을이 또 나왔네요. 정의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을에 자,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등기가 순차 등기되었다. 갑을 병, 정이 빠졌네요. 병, 의청. 정에 이제 가압류. 되었다. 자, A 토지에 대해서 병이 갑을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을 신청한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병이 이제 가처분권자죠. 가처분권자가 이제 가처분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한대요. 그럼 자, 기억하세요. 자, 3주차 때 열심히 봤어요.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그때는 가처분 후에 들어온 3자 명의 등기 왔어. 어떻게 한다? 동시에 단독 말소하고. 그럼 이제 자, 정해 등기 가압류 지우고 병 앞으로 등기 소유권 했어요. 그럼 등기한이 요거 필요 없다는 거 알아야 물어요. 알죠?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 문장이에요, 그냥. 요거 우리 시험 기출 문제예요. 24회 때. 자, 보세요. 자, 1번. 정해 가압류 등기는 정해 가압류. 직권 말소한다고요? 아니지. 2번. 정해 가압류. 요거는 병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지? 그럼 또, 자, 보세요. 병의 가처분이 왔어. 요거죠? 어떻게? 직권 말소. 또, 4번에 정의 가처분이 왔어는 촉탁으로 택도 없지. 그 다음 이제 5번. 병의 의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자, 보세요. 저당에 기한 경매. 근데 뭐냐면, 요거는 가처분 후에 들어왔죠. 근데 요거는 존속 소멸. 요 저당권 자체가 가처분에 선행하는 등기예요. 요거는 당연히 요거랑 동순이니까 당연히 존속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렇게 해서요. 어차피 가처분 파트는 문장에서 나오게 되면 딱 두 문장이에요. 자,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가처분 후에 들어온 3자 명의 등기 왔으면 어떻게 한다? 동시에 단독. 왜? 판결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정해 등기 싹 지우고 병 앞으로 등기 딱 했어요. 그러면 병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요 등기 필요 없다는 거. 등기한이 안다 모른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직권 말소.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지문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어차피 가처분 파트가 사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시험 사례 문제 나올 겁니다. 사례 문제 나오는데 어차피 보세요. 물어보는 지문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가처분 후에 들어온 3자명의 말소 어떻게? 동시에 단독. 그럼 이제 자, 정해 등기 지우고 병 앞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 이거 어떻게 한다?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자, 보세요. 4주차 160 문제 풀었습니다. 160 문제.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우리가 풀어본 문제 안에 답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고 또 그리고 이제 유형을 잘 확인하세요. 이렇게 유형판. 어디가 시험 나오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